정말 비슷하다고요? 제가 볼 땐 한국 때문에 제 논문이 더 복잡해졌다고요. 여기 프랑스에 사는 한 문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여러 문화를 탐험하며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고 나서 삶이 완전 변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문화 인류학자 아벨린 뒤프레라고 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 진짜 열정은 여행과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 대해 배우는 걸 좋아했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주로 인기 드라마와 TV와 인터넷에서 듣는 신나는 노래를 통해 한국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밝고 즐겁고 트렌디한 음악과 패션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속에서는 아직 더 깊이 알아볼 무언가가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책과 서류들로 둘러싸인 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계획해온 현장 연구 여행이 시작되는 그 순간, 가슴속에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라오스 북부의 외진 산골 마을, 라후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배우러 가기로 했어요. 서로 아주 다른 문화를 탐구하면서 제 견해가 확장되고 심지어 한국 같은 멀리 있는 문화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단편적인 생각만 가졌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짐을 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노트북, 작은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펜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어요.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세부 사항과 새로운 경험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산길이 거칠 것 같아서 따뜻한 스카프와 튼튼한 신발도 챙겼어요. 가방에 지퍼를 채우면서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 스스로 말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배우고 성장하면서 제 세계관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출발하기 전 딸 엘리나와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멀리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배우러 긴 여정을 떠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편지를 써서 모험 이야기를 전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작지만 따뜻한 미소와 네, 엄마 라는 대답이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고 이번 여행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게 했어요. 여정은 프랑스 시골을 지나가는 긴 버스 여행으로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굽이치는 들판과 오래된 돌집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발걸음에는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버스가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단순한 이미지들만 떠올랐는데 이번 여정이 과연 제게 얼마나 진솔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라오스 북부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고 생기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 조수 에드윈 씨와 현지 가이드 탄 씨를 만났어요. 두 분 모두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말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며 라후 마을로 향할 때 저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 긴 길을 가면서 저는 여러 번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혹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오랜 전통 속에 진짜 한국의 정신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어요. 그리고 오랜 전통들이 저에게 예상치 못한 비밀들을 속삭여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느낀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자 저는 이 여정이 저를 변화시킬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번 여행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버스는 산 근처의 작은 분주한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에드윈 씨와 탄 씨와 함께 버스에서 내려
처음으로 오랜만에 발밑의 땅을 느꼈어요. 집과는 전혀 다른 모든 돌멩이, 산들바람, 햇빛 한 줄기 한 줄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신비로운 장소의 모든 디테일을 마음에 담으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탄씨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우리를 높은 산속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안개에 쌓인 우뚝 솟은 산들, 그리고 그 사이 작은 목조 가옥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종종 새소리가 들리고 나무 사이를 옮겨다니는 원숭이들도 보였어요. 마치 자연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과 카메라를 꽉 쥐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가는 길 사이사이 저는 현지 생활의 작은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길가에서 수공예 바구니와 지역 과일을 파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있었고, 흙길 옆에서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모든 곳이 각각 고유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였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마침내 라후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의 첫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얼굴에서 따뜻함과 친절이 넘치는 작은 공동체를. 목재와 대나무로 만든 소박한 집들이 있고 좁은 골목마다 선명한 꽃들과 푸르른 식물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며 서로에게 옛 친구처럼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는 마치 이 마을이 저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연결감을 느꼈어요. 차량에서 내려 차가운 땅의 부드러움을 발로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경이로움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탄씨께서 모국어로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모든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다정한 어조와 미소 덕분에 즉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는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비밀과 교훈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 무렵 에드윈 씨, 탄 씨와 몇몇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웃음과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퍼졌어요. 그때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저는 이 외딴 마을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연결하는 더 많은 비밀들을 밝힐 생각에 신이 났어요. 어느 아침, 저는 마을에서 경이로움에 찬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 서늘한 안개가 고요한 골목 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땅과 나무에서 풍기는 신선한 냄새가 제 코를 감쌌고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마을 사람들도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니 오늘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라후 사람들의 전통에 담긴 많은 작은 디테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큰 오래된 나무 아래에 모여 계신 어르신 한 무리를 보았어요. 그분들께서는 조용히 함께 앉아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분들의 눈빛 속 따뜻함과 말투의 차분함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조용한 대화가 그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얼마 후 한 마을 주민께서 특별한 의식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탄 씨의 다정한 미소 덕분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탄 씨께서는 이 의식이 마을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전에 읽었던 한국 전통 의식, 가족들이 어르신과 선조들을 존경하며 기리는 모습이 조금 떠올랐어요. 탄 씨께서는 이 의식이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어르신께서 일어나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감동이 가득했어요. 이전에 계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과 모든 작은 친절이
그분들의 기억에 대한 헌사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열심히 적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의식 속에 담긴 경이심이 떠올랐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식 내내 사람들 사이의 섬세한 말투도 주목할 만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살짝 더해지는 따뜻한 억양이 그들의 말에 애정과 다정함을 더해주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중하게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하는 것을 배운 기억이 났어요. 이 조용한 마을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니 참 신기했어요. 의식이 끝날 무렵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은 문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후 사람들의 전통, 조상을 기리는 방식,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부드러운 말투는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풍부한 이야기의 일부였고,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한국 문화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마을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며칠 동안 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라후 사람들 사이에서 느낀 부드러운 온기와 깊은 감정이 아직 제 마음을 맴돌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딸 엘리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시각을 바꿔놓은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고, 엘리나도 이 발견의 여정에 함께 하길 바랐어요. 제가 아늑한 집으로 돌아와 엘리나와 함께 앉아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생각에 참 설레었어요. 기억에 남는 건 따뜻한 주방에서 함께 앉은 순간이에요. 식탁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고 과일 한 그릇과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엘리나는 호기심 어린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조심스레 제 모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엘리나, 엄마는 정말 특별한 것을 봤단다. 이곳 사람들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드러운 말로 존중을 표현하며 사랑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 모습이 한국의 깊은 전통과 아주 비슷하단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엘리나는 관심 깊게 들어주었고 얼굴에 반짝이는 눈빛을 보이며 여러 질문을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한국 전통과 비슷한 거예요? 라고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라후 사람들이 소박하게 음식을 차려내고 서로 인사하며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한국의 재래 의식에서 볼 수 있는 정중한 제스처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엘리나와 저는 함께 한국 전통 의식에 관한 온라인 영상을 보았어요. 한국 가정들이 작은 섬세한 접시들로 식탁을 차리고 모두가 식사 전에 함께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마을에서 경험했던 의식이 떠올랐어요. 엘리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전 이런 전통에 이렇게 많은 정이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마치 사랑의 비밀 언어 같아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며칠이 몇 주로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느낌이 훨씬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읽으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정중한 태도, 그리고 아름다운 의식들이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나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여정은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열어 깊은 감정, 존경,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영상이나 인기 있는 노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정중한 몸짓,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식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때 한국을 피상적으로만 보았던 제 시각이 딸과 함께 이 전통들을 탐험하면서 진정한 문화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그 따뜻함은 들어주려는 이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열린 작은 다문화 세미나에 참석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 아침은 쌀쌀해서 저는 따뜻한 코트를 두르고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엘리나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면서 이제 제 생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고 발표자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혹시 저와 같이 한국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얼마 후 소연이라는 이름의 한국 이름을 가진 프랑스 작가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다정한 미소가 인상적이신 소연 작가님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오신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소연 작가님은 한국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을 담은 언어이며 모든 문장에 존경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작가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인의 대화가 흐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어 저도 마치 그 현장을 함께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표 중에 소연 작가님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작가님께서는 매번 인사를 할 때마다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모든 식사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안녕하세요라고 부드럽게 인사하며 존경을 표하던 그 조용한 순간들이 마치 사랑의 비밀 암호처럼 사람들을 가까이 묶어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엘리나와 연습했던 한국어의 부드러운 어미가 연상되며 큰 눈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손을 들었고 제가 불리자 솔직한 목소리로 제 생각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에 한국 문화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드라마와 팝 음악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깊은 가족 전통이 가득한 문화로 보입니다. 또한 외딴 마을에서 제가 경험한 것과 한국의 부드러운 풍습에서 비슷한 점을 느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제 진심이 담긴 말씀들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소연 작가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이후 휴식 시간에 저는 작가님께 다가가 당신의 강연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는 먼 마을로 여행을 떠나 조상을 기리는 방식과 사람들 간의 다정한 말투를 보며 한국 전통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작가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 보아야 비로소 문화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연 작가님과 다른 참가자들과의 대화 덕분에 한국이 단지 드라마의 밝은 이미지나 팝음악의 중독적인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이야기가 깃들고 부드러운 말투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깊은 존경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물 같은 문화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엘리나와 제가 이제 이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들은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제 여행의 모든 발걸음이 값졌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제 눈이 완전히 열렸고 인사 한마디, 의식 하나하나에 아름다움과 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제게 변화를 가져다 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파리에서의 세미나와 수많은 날 동안의 배움 이후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익숙한 프랑스의 집을 떠나 깊은 전통이 있는 작은 마을도 다녀온 후 예전의 인기 드라마와 중독성 있는 팝송을 넘어서 한국과 강하게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있는 큰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의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여정에서 모은 새로운 경험들을 되새겼어요. 라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조상 제례에서의 공손한 허리 숙임, 그리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부드러운 말투가 모두 생각났어요. 그 모든 순간이 한국 가정에서 식사를 나누고 서로 인사할 때 보여지는 조용하고 공손한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들어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딴 마을에서 관찰한 전통과 한국의 전통 사이의 유사점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두 문화 모두 어르신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파리 중심가에 있는 작은 한국문화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한국의 풍습, 전통음악, 그리고 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기 행사와 워크숍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마을에서 느꼈던 환영받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친절한 얼굴들과 배경에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방 안은 아름다운 한국 미술품과 밝은 색채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전통 무용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사이에 합류했어요. 무용수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부드러운 북소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아름다움과 노력이 느껴져서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라후 마을에서 경험한 깊은 존경과 배려가 한국 가정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민준이라는 남성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 문화에서 모든 제스처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한 미소조차도 큰 존경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을 단지 화려한 드라마로만 여겼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항상 겉에 드러나지 않는 법이에요. 당신은 우리 전통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고 마음이 열리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소박한 진심 어린 말씀이 제게 깊은 성취감을 주었어요. 저는 한때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한국을 경험하며 그 풍부한 역사와 다정한 일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진정한 문화의 정신이 단지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감정, 존경, 그리고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문화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파리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했어요. 제 딸 엘리나에게 이 모든 멋진 경험들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탐험하고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한국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한 문화란 깊은 전통과 서로에 대한 보살핌, 그리고 존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우리가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신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이제 따뜻한 추억과 소중한 교훈이 가득한 정원이 되었고,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마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곳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한국에 대한 사랑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마음을 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문화를 깊이 있게 이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제게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